자, 즐거운 주말이지. 맞지? 즐거운 주말. 아, 집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다들 외치고 있는 것 같아. 맞지? 네. 근데 집에 가봐야 뭐 잔소리밖에 더 듣겠나? 네. 열심히 합시다. 자, 일단은 방정식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을 쳤잖아, 그지? 그럼에도 한 템포 정리하는 거는 육모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고, 육모 모의고사 성적이 전혀 상관없는 친구는 일단 스킵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부등식 위주로 풀이를 진행을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많이 질문들 들어왔던 10번, 11번 타입입니다. 10번, 11번 타입은 UV꼴입니다. UV꼴. UV라는 거는 뭐냐? 합각법을 UV라고 해요. 자, U가 합, 그리고 V가 곱이면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XY가 실수로 존재한다라는 조건, 즉 판별식 조건일 때 씁니다. 자, 판별식 조건은 U제곱은 4V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인데 한 번쯤 보여주려고 쌤이 프린터물에 넣은 거지 출제율이 낮아요. 겁나 낮습니다. 한 30개 학교 치면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이야. 오케이? 그래도 한 번씩 학교쌤이 내면 이게 데미지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고난도 문제지만 한번 넣어본 거고. 자, 그러면 10번, 11번 솔루션 한번 볼게. 자, 10번은 그래 x 플러스 y가 6이니까 얘가 u야. 됐지? xy 밑에 식에서 xy가 만들어져. xy는 9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2 빼기 6a야. 그러면 얘가 뭐야? 너희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끝. 그러면 뭐만 남아? a만 남지.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남는다. 알겠니? 선생님 이거 뭐 하는 식이에요? 라고 하면은 완전 제곱식이란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알겠니? 완전 제곱식이야. 집어넣으면은. 다음 11 한번 볼게. 11번도 동일하다. x 플러스 y는 아니지. 얘는 x 범위 물어봤지? x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yz 꼴로 갈게. 고생하셨습니다. yz가 6-x고요. yz 곱이 6 x의 y 플러스 z인데 집어넣으면은 9 x의 6 x 에서 얘가 u, v 대입하면 끝. 됐습니까? UV 꼴 처음 만나면 어려운데 이거 막상 풀어보면 쉬워 얘들아. 겁나 쉬운 겁니다. 다음 자 12번 깨처럼 풀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망권 때문에 밑에 안 보이더라고, 그지? 옆으로 갈게요. 자, 요거 개념 원리 기본 문제인데 틀려서 될 일이가 하면서 틀린 친구들 보이네.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 얘들아, 우리 부등식에서 하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해. 첫 번째는 부등식의 경계선은 방정식의 해라는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 얘는 방정식으로 보면 요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은 끝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뭐 샬라샬라 나오면 2a 마이너스 3b ab 관계식이 나왔잖아. 맞죠? 나왔잖아.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요거 적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보였던 것 같아. 질문했던 친구들 중에서. 다음 두 번째,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지. 얘는 부호 조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 즉 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다? 플러스다. 그러면 a-2b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어서 ab4를 따져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집어넣어서 따져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7b가
0보다 크니까 B가 음이네. 그럼 B가 음이면 A는 양이네. 요런 개념이 잡히는 거지. 이해돼? 그러고 밑에 처리를 하는 거라고. 뭐를 처리를 해? 요걸 대입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 버전은 사실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출제가 잘 안 된다. 하지만 요거랑 서로 세트 구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침 프린트물에 있네요. 20번 문항이야. 그러니까 실제는 12번은 20번을 풀기 위한 징검다리 문항이야. 알겠습니까? 아마 12번 틀린 친구는 20번도 같이 틀렸을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어제 그 구원이도 물어봤는데 부등식에서 경계선은 방정식에서 합니다. 오케이? 이 글씨 왜 이러냐? 자, 그러면은 이 1이랑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 친구는 0 되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적인 개념을 먼저 접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겨? F1은 0이야. 맞아?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F3은 0이야. 맞아? 되지? 이렇게 이제 fx 식이 두 개 나왔잖아. 맞지? 이게 첫 번째를 따져준 거야. 두 번째 따져보자. 야들아, 크다면 원래 무슨 범위 나와야 돼? 바깥범위 나와야 돼. 맞지? 근데 무슨 범위가 나왔니? 사의 범위가 나왔잖아. 그럼 2차 계수가 뭐였다는 거야? 음수였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부합해서 예쁘게 2차 함수를 그려보자. 요렇게. 굿! 됐지? 그러고 문제 조건 나에서 하나 던져놨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과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오직 하나래. 야, 2차 부등식이 해가 이렇게 오직 하나 꼴이 나올 수가 있니? 원래는 없어. 원래는 사이 범위 아니면 바깥 범위 이게 나와야 되겠지. 특수한 해가 나왔다는 건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거나의 상황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D가 제로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 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가 덮어서 그리면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즉 D는 제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정리하면 fx 만들고 k 할까? k 하고 얘랑 연립해서 D는 제로로 마무리. 됐습니까? 참고로 선생님이 항상 프린트물 뽑을 때 해설지를 같이 안 뽑는 게 해설지 풀이가 보통은 안 좋아서 안 뽑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풀이가 길거나 조금 쎄하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제발 얘들아, 이상하게 풀어놓고 답이 맞았어 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희열을 느끼지 말라고. 틀린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다시 풀어본다. 자, 13번, 14번 문제가 보통은 최상위권 친구들이 내신에서 틀려보는 실수 문항입니다.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길의 흐름에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야. 쌤이 진해에서 지금 근무한 지가 여기서 원래 5년 근무하다가 창원 넘어갔다가 다시 진해로 온 건데 이 진해에서 한 7년 있었는데 그 쌤이 거의 진고 전교 1등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 한 3번, 4번 데리고 있었다. 걔네들이 놀랍게도 1학년 부등식 파트에서 항상 하나씩 틀려왔어. 그게 이 타입이야. 놀랍지 않아? 걔네들이 이걸 틀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정말 이거 틀렸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틀리는 게 부등식에서 정수라는 개념이랑 부등식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면 보통은 등호 개념이 많이 틀려. 그래서 실제 틀려오는 일들이 많았다 하는 거야. 자, 지금 한번 13번 차분히 한번 가볼게. 정리 한번 하고 A고요. 전혀 문제 안 된다, 그지? 13번은
해가 없다야. 이거 문제 이거 쌤이 잘못 선택했다. 자연수 해 없지 그지? 빵개입니다. 답이 이상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실제는 14번이겠지. 23번은 삭제. 풀어는 줬지만 원하는 문제가 아니야. 자, 통상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수학 구성은 보통 이래. 유동적인 친구와 정적인 요소가 나와요. 얘는 정적인 친구야. 얘는 유동적인 친구고. 부등식의 해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못 바뀌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정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면 x는 뭡니까? 4보다 같거나 작다. 자, 근데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정수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맞아. 근데 어떤 정수해? 음의 정수해가 한 개래. 얘대. 그러면 이 지금 밑에 상황에서 그 음의 정수해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겠니?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마이너스 2는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친구 유동적인 요소는 처리 안 해봐도 어떻게 가겠어? 아, 별기점이 사이에 있고 이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가 이 별기점을 그냥 P라고 부를게. P는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등호가 있니 없니? 등호가 있지.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렇게 됐다는 거야.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을 가져 못 가져? 가지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있는 거고 여기 등호가 없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얘 라인대를 올려서 최근 내신문항으로 바꿔서 보여줄게. 샵문항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샵문항은 쌤이 장담하는데 4개 학교 중에 무조건 출제된다. 알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틀릴 거야. 저주는 아니야.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저주는 아니고. 샵문항인데 당장을 찍어. 자, 실제 출제 문항보다는 조금 레벨링을 낮췄어. 레벨링 낮췄어요. 한번 진행해 볼게.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정적인 요소지. 정적인 요소부터 그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정적인 요소를 수직선에. 야, 부등식 문제인데 수직선 안 그리는 친구가 사실 태반이야. 뭐 이유는 잘 모르겠다. 자, 지금 쌤이 수직선을 범위로 그리고 있니? 점으로 그리고 있니? 점으로 그리고 있죠. 이유가 뭐야? 얘는 해가 정수해이기 때문에 정수해는 점으로 표현하는 게 더 플러스 요인이 돼. 알겠지? 정수해이기 때문에 쌤이 점자 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점자 표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뭐를 가질 거냐? 정수를 2개 가질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정수 2개를 뭐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뭐 요렇게 가지고 2차 함수잖아. 그지?
맞지? 그렇게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 못 풀겠죠. 맞지?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요거 해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볼래? 요거 해 범위 나타내 볼래요? 나타내 보세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참고로. 처음 본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요거 해 범위 한번 나타내 보세요. 빨리. 5, 4, 3, 2, 1. 그죠? 그치? A 범위 나눠서 표기해야 되지? 맞죠? 그러니까 A가 양일 때, 음일 때가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턱대고 요렇게 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실제 지내고 내신에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나온 적이 있어. 야, 그러면 이거 이제 동공지진 일어난다. 그러면 A가 커, A 제곱이 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범위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요 범위가 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가 A 범위를 살려주면은 뭐야? 바깥 범위지. 요렇게. 이때는 요렇게. 얘는 등호 넣어주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잘라졌던 거야. 아직도 기억한다. 그거 객관식 좌측 상단에 있었던 문제야. 그 문제였거든. 전교생 중에 그 친구를 맞춘 친구가 없었어. 자, 여튼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가 2A. 그러면은 얘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 가지려면은 요렇게 가질 수도 있고 요렇게 가질 수도 있겠지. 맞지? 요렇게 가질 수는 없나? 고민해봐. 요렇게 가지면 어떻게 돼? A, 2A 하면 뭔가 이상하지? 봐봐. 얘를 부등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벅차다. 알겠지? A, 2A라고 하면은 A는 1보다 작아, 2A는 2보다 커. 말이 돼? 안 되지? 해볼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요렇게 두 개 아니겠니? 그러면은 1보다 큰 친구 2배 하면은 3보다 커질 수 있겠네. 맞지? 답 하나 나왔네. 맞지? 즉 2, 3을 가지는 케이스. 두 번째 답은 3, 4 가지는 케이스. 맞아요? 음수일 때 한 번 더 해보면 빈구지 대칭이겠지 지금은. 여튼간에 이런 플랜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쌤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정수해라는 솔루션은 부등식 범위 말고 점으로 나타내 달라. 격작 점으로 나타내 달라. 두 번째, 부등식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미지수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범위가 분리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 15, 16. 자, 15번은 범위 나눠서 그리면은 안 돼요, 얘들아. 범위 나눠서 푸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겁니다. 자, 이 친구 타입은 기본적으로 얘를 그리면서 진행되는 타입이야. 이 제일 기본 그래프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있어요.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그림을 그려서 풉니다. 오케이? 물론 베이스 말고 맨 뒷페이지에 뭐 창의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대도 안 한 거. 맞지? 거기에 솔루션이 나와 있어. 이 친구 그림 어떻게 생겼어? 디귿자 모양이지? 맞죠? 여기 고위평평면 생기잖아. 개마고원. 알아요? 자,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됐습니까? 이때 참고로 요 높이는 B 빼기 A야. 요거 차만큼 높이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됐니? 자, 이 친구 기울기는 6입니다. 기울기가 왜 2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범위 나눠서 기울기가 실제 2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범위 나눠서 봐야 돼. 근데 얘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아 그림이 이거구나가 맞아.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꺾인 관절 확인했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니? x에 x 빼기 3n 그리고 3n 플러스 6 그치? 요거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디서 꺾인 거야? 아 0에서 꺾인 거고 그리고 3n에서 꺾였어. 그러면 현재 높이는 뭔데? y는 4n이야. 근데 잡고 싶은 건 뭐야? 3n보다 6만큼 올라가 있어. 3n보다 6만큼 올라가 있어. 이 갭이 6이라는 거야. 갭이 6이야. 기울기는 2야. 그러면 6 올라가려면 얼마 가야 되는 거야? 3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3만큼 간 거야. 3n 플러스 3이야. 그냥 3만큼 거꾸로 갔겠지. 빼기 3이야. 그러면 이것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면은 요 친구들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러고 끝내야 되는 거야. 범위 어느 세월에 나누니 0보다 작을 때 0과 3, 4일 때 그게 정석풀이긴 해. 맞지? 근데 우리는 그 정석풀이를 뛰어넘어야 돼. 알겠지? 분명히 경우의 수 챕터에서 역전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이 필요하다. 경우의 수 순열조합 파트에서 고난도 문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한 문제 5분 10분 걸릴 수도 있어. 그러려면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야지. 다음 16번. 자 16번은 여기에 미정계수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야. 미정계수가 붙으면 그림이 무거워집니다. 이쪽 부분이 가중치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선생님 어느 쪽이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우리 이거는 기억이 날 거야. A와 B에서 꺾인다는 사실은 기억이 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여기에 A 대입하고 B 대입하면 이게 함수값 나오잖아. 맞지? 그거 베이스로 그림 그려볼게. 16번 봅시다. 자, 16번은 Y는 절대값 X 플러스 3에 X-2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얼마야? 15네. 다음 2 대입하면 얼만데? 5네. 됐네. 근데 여기가 더 무겁네. 맞지? 따면서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끝. 됐나요? 그러면은 얘 미니멈치가 5네. 답이 오겠네. 맞아요. 근데 답을 4를 적는 친구가 있더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K보다 작다에 대한 해가 없대. 그러니까 K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K가 5가 돼도 작은 건 없어. K가 5보다 커져야지 작은 게 존재하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K가 5보다 같거나 작다가 답인데 실수했다고 쳐 얘들아. 요렇게 생각했다고 쳐. 그래도 K가 왜 4니? K가 정수라고 생각한 거야. 있었어 요번에 질문한 친구들 중에. K는 정수 아니 실수예요. 그럼 본인이 등호 빼먹었구나가 인지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돼 있으면 K는 최대값이 없습니다 얘들아. 오케이? 4.9999999라고 하면 그것보다 9 더 많이 붙이면은 더 가까워져 버리는데. 맞지? 그래서 등호가 있어야 정답이라는 게 당연한 과정이야. 오케이? K 4라고 적으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K가 정수인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딱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하는 말이야. 알겠죠? 다음 18번 세트 문항 19번을 빼먹을 뻔했네. 이렇게 한번 묶는 거 보지. 어때? 자, 여튼간에 지금 17번 문제, 18번 문제, 19번 문제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때려 박았다면 문제 잘못 푼 거. 알겠지? 물론 그걸 쓰면 풀리겠지. 오케이? 풀리겠지만 내가 낸 의도는 아니라고 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자, 이때 a, b, c를 뒤집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 역수분을 가진다고 했어. 그럼 부등식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역수 경계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그냥 방정식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 친구를 방정식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14분의 1과 10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거고, 얘는 14와 10을 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지.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1차 계수, 홀수차 계수 부호를 반대로 적용을 하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이해돼? 그러면 지금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경계선이 되는 거겠지. 현재 상황에서는. 됐지? 근데 여기서 한 템포 더 갔어. x 자리에 2x가 들어가지면 근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반띵이 된다고 했어. 기억해야 돼. 메모리 속에. 그래서 답은 마칠마오가 되는 거지. 그냥 방정식적으로 답이 얘는 1번인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부등호 방향까지 한번 고민해 볼게. 자, 지금 봐봐. 처음에 요렇게 돼 있었고요. 크단데 무슨 범위야? 지금 현재 사이 범위야. 맞아요. 반대지. 그럼 A가 뭐였다? 음수였다. 맞아. A가 음수였다. 됐지? C 부호는 두근의 곱이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양이야 현재. 맞지? 두근의 곱이 양이야 현재. 그렇기 때문에 C도 음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야 맨 마지막에 이 친구가 사이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이런 게 정리가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4cx제곱 셜라셜라니까 얘는 음이야 라는 얘기 까지 마무리. 됐지? 다음 18번은 또 저쪽 해볼까? 조금 불안해서 하는 말인데, 자, 사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카톡으로 편하게 물어봐도 되고, 캡처해서 그냥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해도 되고, 영상 녹화도 되어 있으니까. 자, 18번. 이건 이제 눈으로 풀 수 있겠지, 그지? 일단 객관식이면 땡큐. 마삼과 1이 있을 거야, 어디에? 있어. 그러면 확률이 벌써 반이야. 50%야. 사이냐, 바깥이냐야. 5번. 바깥 범위가 없잖아. 맞지? 끝. 그치만 우리는 부호를 따져보자. 자, 크다면 바깥 범위인데 사이 범위가 나왔어. 2차 계수가 뭐였다? 음수였다. 근데 두근의 곱이 음이기 때문에 C는 플러스입니다. C는 플러스입니다. C가 플러스면은 사이 범위 클리어.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다음 19번. 19번. 여러분들 많이 물어봤던 문제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축으로 몇 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의 그림은 마이너스 1만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둘 다 작다니까 공통된 범위는 여기서부터 너 왜 안 나오지?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해가 있겠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요 정도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에 돼 있는데 마이너스 1만큼 가보니까 요래 되면은 공통된 게 있니 없니? 없지. 이러면 해가 없는 거야. 알겠지?
눈 깜빡이는 속도가 느려지면 조금 곤란해. 자, 그러면 요 교점 좌표를 봐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교점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지. 위의 그림과 밑에 그림의 차이점은 교점에서 y값이 음이고 얘는 양이구나의 차이점이야. 이게 디귿폭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서로 연립하면은 x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x값이 나온다고. 연립하면 조금 더럽지만 나온다. 근데 더러울 수밖에 없어. 이 디귿폭이 더러울 수밖에 없게 생겼다. 그러면 얘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p라고 부르자. 그러면 p일 때 함수값이 둘 중 하나가 음이 되면 된다 이 소리야. 둘 중 하나가 음이면 돼. 오케이? 둘 중 하나가 음이면 돼. 근데 제일 깔끔한 거 위에 거 쓰면 되겠지. 여기에 p 대입해서 0보다 어떻다? 작다 하면 디귿 보기가 끝이 난다는 거죠. 알겠니? 됐고. 자, 21 볼게요. 21. 자, 21, 22번, 24번, 27번 이렇게 풀고 끝내면 되겠네. 다른 거는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거 겁내면 안 돼, 얘들아. 자,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그런 타입이네. 이 4분의 마이너스 p라는 친구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무조건 뭐는 가져야 돼? 0은 가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0부터 1, 2, 3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0부터 마 1, 마 2, 마 3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4는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지면 안 되는 것도 표기해야 돼. 그러면 얘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잡히는 그런 느낌. 마무리 됐죠? 등호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22번도 한 4번은 푼 것 같다, 얘들아. 22번. 웃긴 게 뭔지 알아? 고2 돼서도 물어봐. 희한해. 자꾸 물어봐. 자, 지금 보시면 익숙치 않은 두 개의 표현을 보여줄게. 자, 두 개 차이점이 뭔데? 얘는 각각 그렸을 때 이런 상황이야. 그냥 위에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위에 있다는 말이야. F가 G보다 위에 있다고. 이해돼? 그 밑에 건 뭐냐면 X좌표가 따로 돼 있지. 맞지? 그러니까 어떤 x1, 모든 x1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요거의 모든 함수값보다 모든 x2에 대한 gx의 모든 함수값을 데리고 왔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gx는 fx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큰 함수값을 데리고 올 거고 fx는 gx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림으로 보여보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의 최소가 얘의 최대보다 크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러면 각각의 뭐를 구하면 돼? 이 친구의 미니멈, 이 친구의 맥시멈 해서 대소관계를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위에 거는 너네가 익숙한 풀이. 뺀 게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다. 이런 타입이 되는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됐지?
자, 24번. 자, 원래 이게 얘들아, 미지수가 하나면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미지수가 하나면.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A, B의 범위를 물어봤니? 생각을 해봐. 졸지 말고 생각을 하다가 혼나라 가지 말고 생각을 너무 깊이 했더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러지 말고 알겠어?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오늘 1교시 때부터 힘들었다고 고2 애들 겁나 좋아요. 1교시는 마이 구간인 것 같아. 1교시가 좀 졸리거든. 그 11시 반쯤에 이제 잠이 몽롱하게 깨서 이제 학원에 이제 서서히 기어오는 거야. 그러면 졸리지. 그냥 8시부터 깨서 한 2시간은 있어야 사람이 제정신을 차린단 말이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기 진여고 2학년 애들은 한 3시에 일어나더라고. 오후 3시. 오후 3시에 사람이 일어날 시간인가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나도 대학생 때 그쯤 일어났던 것 같아. 한 새벽 5시, 6시쯤 자서 해가 뜨네 하면 이제 자는 거야. 이게 스르르. 자, 뭔 소리야. 자, 일단은 여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다면 이 사이에 누가 산대? 직선이 산대. 그러면 이 직선 애들아 겁나 많이 살 거 아니야. 겁나 많이 살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은 질문이 뭐가 돼야 돼? A, B의 범위를 물어봐야 질문이야. 맞지? A, B의 범위를 물어봐야 질문이야. 근데 A, B의 범위를 안 물어봤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직선이 딱 한 개 나왔다는 거야. 알겠지? 직선이 딱 한 개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긴 구조물인지 궁금해 하겠지? 맞지? 궁금할 거 아니야. 맞아? 요 상황이 나오고. 그래야 한 개가 나왔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한번 또 비교해봐, 얘들아. 항상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봐봐. 알겠지? 너네 엄마도 너네, 아니다. 여튼 간에. 얘 비교를 해봐. 이렇게. 이러야 한 개가 유일하게 나올 수가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얘가 떨어져 있다면 질문 자체가 달랐을 거야. 뭐 F1의 최대 최소값.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두 개 난이도를 따진다면 얘가 중상급이고 얘가 최상급이야. 오케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공통접선을 두 개 만들어야 돼. 요렇게 M1, M2 실제 출제되면 대다수의 애들이 틀리는 문제야. 한 전교생이 한 2-3명 맞추려나?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 같이 틀리자 이거지. 여튼간에 공통접선을 잡아서 이거 뭐야? 교점을 찾아야 돼. 오케이. 교점을 찾아서 직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엄밀히 따진다면은 만약에 x 그러니까 f1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x가 1일 때 두 개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되겠지. 요런 느낌의 식인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범접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24번 요것만이라도 습득을 합시다. 알겠죠? 요것만 봅시다. 요거 두 개 연립하니까 어떤 일 생겼니? 예상대로 중근이 나왔을 겁니다. 오케이? 예상대로 중근이 나왔을 겁니다. 살짝 눈으로 봐봐. 맞네? x는 4중근 같네. 오케이? x는 4중근 같네. 맞을 겁니다. 계산 마무리 할까? 4중근 같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분명 물어본다 또. 저기 풀어야지. 자, 4중근 가졌지? 그러면은 얘랑 얘가 어디서 접했다는 거야? 얘랑 얘가 어디서 접했다는 거야? x는 4에서 접했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한테 얘를 빼면은 얘가 뭐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애기 많다. 됐지? 분명히 어쩌라고 물어본다 요거를. 접하는데 어쩌라고요? 그런 게 말이다. 자, 25, 26번이 안 중요해서 안 푼 건 아니다. 여러분은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 자, 27번 대망의 27번.
자, 27번은 별 3개 쳐주시고요. 출제율은 낮지만 고1 지금 기말고사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 고2 애들은 이걸 쓸 수 있는 친구가 지금 학원에 1등급이 한 10대 명 있는데 10대 명 되는 것 같아. 2~3명밖에 못 써요. 1학년 때부터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지금 연습을 해봐. 알겠니? 마지막 문제. 자,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클 때의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서 할게. 요거 두 개 사이에 두근이 있대. 두근. 알겠지? 두근이 있답니다. 이 상황으로 바꿔서 볼게. 됐지? 자, 참고로 지금 문제의 상황은 이차함수가 요근입니다. 틀리면 바보야 사실. 오케이. 이 상황은 틀리면 바보야. 아니면 이 사이에 한 근만 가진대. 요 상황 틀리면 사실 바보야. 바보가 나쁜 건 아니야 얘들아. 대신 착할 거 아니야. 맞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 이 친구는 함수값만 눌러주면 됩니다. f1이 0보다 작다,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이 두 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이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거의 교과서적인 내용이야. 오케이?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합쳐서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가 뭐냐? 근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2차 함수를 그려서 푼다는 그런 느낌인 거지. 알겠지? 보통 쓰는 요소는 3가지 요소를 씁니다.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됐지?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3가지를 씁니다. 선생님 얘는 대칭축이랑 판별식 안 썼잖아요 라고 하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대칭축,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 타입이고, 그래서 요거 틀리면 바보라는 거야. 3개 중에 함수값만 써도 되는 유일한 형태들이야 사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틀린 친구가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때? 이 사이에서 두근을 가지려면 이차 함수가 요래 그려져야 돼. 그러면 얘는 3개 다 따져줘야 돼. 뭐?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일단은 교점이 2개여야 될 거 아니야. D는 0보다 어떻다? 크다. 맞지? 그러면 공식 써볼게. 2n 플러스 1 제곱 빼기 4n 플러스 12. 자, 판별식을 쓴 거예요. 짜란. 됐죠? 정리는 안 할 거야. 오케이. 정리는 안 할 거야. 다음.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요 그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맞지? 이 친구는 근이 지금 요 2개 사이에 두근이 있는 그림이니 빨간색은? 아니지. 둘 다 가출했잖아. 그지? 집을 나섰단 말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대칭축은 참고로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2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됐습니까? 다음 3번째가 이제 함수값인데, 대칭축이 여기 있어도 그림이 이렇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잠수함을 탈 수도 있어. 눌러버리면은 근이 또 바깥 부분으로 튕겨 나가버리지. 이렇게. 즉 이때 함수값을 스템을 시켜줘야 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강아지 목욕시키려고 하면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지? 대가리 잡고 이제 물속에 푹 집어넣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푹 집어넣는데 너무 집어넣으면 바둑이가 죽어요. 그지? 맞지? 적당히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적당히 올려줄 부분은 올려주시고, 내려줄 부분은 내려주고. 자, 올려줄 수 있는 x 포지션이 있는 게 함수값으로 올리는 거야. 즉 f1, f-1이 둘 다 0보다 크다는 게 기본적으로 요 포지션, 양쪽에 이렇게 올려주는 포지션. 됐지? 근데 누를 부위가 없을 수도 있어. 뭐 강아지가 털이 없는 강아지, 약간 그런 친구면은 이 대가리 잡고 눌러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게 판별식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3가지를 써서 교집합을 때리면 되게 힘들어.
힘들잖아. 이거 해봤잖아, 다들. 맞지? 이거 안 해봤으면은 공부 똥구멍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맞지? 이거 할 때 부등식 해가지고 이거 서로 공통된 거 이렇게 찾고 했던 경험들이 분명 있을 거야. 힘들다는 경험이 있어. 맞지?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벌써? 어쩌고? 못 들은 척.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일전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들은 벌써 미니멈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네. 자, 이 솔루션을 쓰는 전제 조건이 있다. 미정계수 n이 1차식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1차식이어야 된다. 근데 통상적으로 미정계수 m은 1차식이 나옵니다. 얘가 2차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학교쌤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알겠지? 미정계수 있는 친구들을 다 넘겨. 되니? 기분 나쁘니까 상수항도 넘길까? 되죠? 자, 어떤 구조물이냐? 오늘 두 번째 얘기한 구조물이야. 하나는 고정적인, 정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유동적인 개념의 곡선으로 분리시킵니다. 알겠죠? 아는 사이야? 네. 아, 그래? 자, 해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입니다. 이 2차 함수는 움직이지 않아. 선생님이 뭐부터 그리라고 했어? 안 움직이는 것부터 그리라고 해서 그래서 안 움직인 친구를 그릴 겁니다. 예쁘게. 됐죠? 근데 근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생기고 싶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생기고 싶어.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너무 2차 함수를 많이 벌려놨다. 조금 수술 좀 할게. 수술하면 예뻐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그림이 요 사이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그림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 얘가 정의역인 거야. 정의역 안에서 두 분을 갖겠다고. 그럼 야는 뭔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몇 콤마 몇? 2분의 1 콤마 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2분의 1 콤마 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들아, 큰일 났다. 교점이 두 개일 수가 없다. 이사 좀 보내야겠는데. 잠시만. 문제 좀 고칠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문제가 내 탓이라 하자. 요거 4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됐고요. 그럼 기존 문제에서도 이렇게 바꿔야겠네. 됐지? 고침 V 땀 흘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2,3 이것도 부호 바꿔야겠네. 미안하다. 미리 조금 풀어놨으면은 이런 일 안 생겼을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저번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풀 때도 이 얘기 한 것 같아. 진짜.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접할 때부터 요거 사이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일단 문제가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새로 만들어줄게. 오케이? 다시.
자, 다시 풀겠습니다. 짜잔, 처음 하는 느낌으로 어때? 자, 기원해줬다, 그지? 자, n이 1차야. 미정계수가. 맞지? 그래서 솔2를 씁니다. n이 있는 친구들을 다 넘기세요. 오케이? 상수항도 넘기고 싶으면 같이 넘겨도 상관없어. 나는 근데 요번엔 요것만 넘길게. 됐습니까? 그러면 정적인 그래프와 유동적인 그래프가 구분이 됐지. 편가르기가 중요해, 뭐든 간에. 자, 그러면 한 놈은 대충 요래 생겼고, 한 놈은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요런 친구, 구조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정의역이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사이의 그림만 존재하는데 요렇게 너무 작게 그렸다 또. 그래도 귀엽지 않니? 이렇게 정정정말. 자, 여튼간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은 요렇게 접할 때부터 요때일 때까지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 좀 크게 그릴까? 됐죠? 그러면 요렇게 접할 때부터 요거 지날 때 사이 범위겠네요. 등호 부분은 둘 다 빠집니다. 서로 다름을 붙여서. 자,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요. 사이 범위. 이 점 지날 때 함수값 구하시고요. 이거는 d는 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3번 적용해야 될 문제가 짧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트라이를 해보세요. 되지? 다음 넥스트. 저번 경우의 수 프린터물이 처리를 해야 되겠네. 저번 경우의 수. 아, 내가 없는데?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저건 있나 보다. 자, 일단 자주 물어봤던 문제 위주로만 풀이를 할 거고, 남은 문항은 질문을 뭐 캡처를 해서 보내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 알겠지?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쌤이 먼저 풀이 먼저 보내줄게. 자, 일단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간단한 건데 겁나 복잡하게 풀었던 친구가 있어요. 자, 1부터 53까지 있어. 자, 이때 A 더하기 B가 4배수가 되고 싶은 두 홀수 AB가 있다. 둘 다 홀홀이야, 홀홀. 자, 홀수들 두 개 더해가지고 4배수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홀수는 4배수 기준으로 두 종류가 있어. 오케이? 홀수를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2K-1이겠지만, 오케이? 홀수를 4배수 기준으로 본다면 4K-1과 4K+-3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홀수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홀수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얘네들 그룹에 있는 두 마리를 더하면 4의 배수가 될 수 있니? 안 되겠지? 맞지? 얘네들 동네에 있는 두 친구도 안 되겠지? 맞아. 여기서 한 놈이 와야 4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가 4K-1이고 얘가 4K-3이라고 하자. 그러면 4K-1은 여기 몇 개 있어? 뭐 13개나 뭐 14개나 그쯤 있겠지, 그지? 13개 있겠다. 12개인가? 52 13, 4, 13개. 그러면 얘가 14개.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어떻게 세요라고 하면 한번 고생 좀 해봐. 이 손가락으로 세봐. 알겠지? 열심히 세보세요. 근데 해봐야 이게 어떻게 얘는 13이고 14가 바로 나오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어, 얘들아.
알겠지? 셈이 생 기준을 얘기를 하면은 여기까지 있으면 종류별로 다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13개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요거 다음 수 53은 얘가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거든. 얘가 이거랑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개 더 있겠다 해서 14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손으로 직접 해보고. 근데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곱하기 2 이렇게. 됐니? 다음 3번 문제. 네, 기원이가 3번 문제 이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다른 애들도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 한복 그리기 있지, 그지? 꽃잎 모양 있고. 요거 내신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 학교에서. 꽃이라고 그려놨니? 참 못 그린다, 그지? 자, 일단 여기서 꽃잎을 선택을 해야 돼. 오케이? 대열하는 느낌으로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4팩이 될 거고. 꽃잎마다 갈 수 있는 경로가 두 종류씩 생겨. 오케이? 시계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는 거지. 자, 여기 다 돌았다. 순회 공연 끝났어. 이제 아래 동네 가서 또 털고 오자. 요 꽃잎 곱하기 2. 이 방향, 요 방향, 이 방향, 요 방향 해서 2의 제곱. 됐습니까? 다음 4번 문제도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쌤이 이거 얘기했는데 위에도 적혀져 있어. 약속의 수. 자, 1번 카드, 2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3번 카드, 5번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다 선택해서 곱했다는 거는 본인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일부분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뭐냐? 얘의 약수가 나온다. 약수 개념의 문제입니다. 약수. 오케이? 이 중에 일부분을 쓰면 약수들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뭐라고 돼 있어? 아무 조건이 없어.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동시에 뽑한다면은 총 약수의 개수인 3 곱하기 3 곱하기 2 약수 개수 18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했니? 2장 이상을 뽑아야 된대. 적어도 2장 이상. 그러면 2장 이상 뽑는다는 거는 한 장을 뽑지 못했다 이 소리잖아. 그냥 한 장 뽑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수가 뭔데? 1, 2, 3, 5지 그지? 근데 1, 2, 3, 5가 모두 안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 2장을 뽑았을 때 1, 2 선택하면 2 만들어지지. 1, 3 선택하면 3, 1, 5 만들어지면 5. 그러면은 한 장을 뽑았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수들이 1, 2, 3, 5 중에서 2장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 수 2, 3, 5를 제외하면 뭐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1이 안 만들어진다 이 소린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제외되는 거다. 듣고 있는 거 맞지? 듣고 있는 거 맞지? 되게 불량한 표정이네. 자, 해서 빼기 1 했습니다. 됐죠? 다음 7번 7번은 다리 건설해서 풀어봐 얘들아. 이거 시험에 진여고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A, B, C가 몇 가지? 6가지. A, D, C가 몇 가지? 6가지. 12가지는 처음 먹었고 이 다리가 한 개가 건설되면은 3 곱하기 1 곱하기 3이 추가되는 거야. 그리고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추가되는 거지. 얘가 두 개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추가된다고. 그러면 다리 건설을 적당히 해서 38가지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 소린 거야. 오케이? 다리 건설 문제인 기본 문제. 다음 8번. 오늘 새 프린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다시 보고 있네. 자, 8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란순열 얘기죠. 교란순열. 4명이 교란순열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라고 했지. 맞지? 9가지. 9. 8번은 9.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무조건 D로 갔대.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불규칙성 안에 규칙성이 있다. A, B, C, D, A, B, C, D가 있으면 얘가 교란 순열로 가는 게 9가지다 하면은 A가 B로 가는 거, C로 가는 거, D로 가는 거 각각 3, 3, 3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맞죠? 자, 4명 다음에 5명은 몇 가지죠? 몇 가지죠? 5명이요? 네. 44. 44가지. 그러면 11, 11, 11, 11을 구조물로 가지게 된다는 소리인 거지. 됐지? 다음 9번은 어쩔 수 없다. 이거 수영도 그려서 노가다 문제야. 노가다 문제. 노가다 한번 해봐라 하면 별도의 뭐 신기한 풀이가 있지는 않다. 오케이? 자, 참고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을 모두 써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뭐 수학이 2번 있을 수도 있고 나뭇가지 열심히 뻗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뻗어져 나가면서 해봐라. 알겠지? 해보는 수밖에 없다. 경험상을 꼭 해봤으면 좋겠네. 자, 10번은 별 쳐놓을게. 자, 얘는 원래 수용도로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수용도로 안 풀 거야. 오케이? 전공법으로 뚫어버릴 거야. 자, X가 3마리 살고요. Y 살고 Z 살고 자, 6개의 문자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이웃하지 않고 이고 얘네들도 이웃하지 않고 요렇게 됐습니까? 자, 요 솔루션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호재법이라는 방법이야. 여기 공통수투 안 배운 친구는 없을 겁니다. 맞지? 그래서 집합에서 쓰는 드 모르간을 쓰는 거야. 즉, 전체에다가 빼는 거지. 뭐? A, 여, 교, B의 드 모르간 A 합 B를 빼는 거야. 오케이? A 합 B를 빼는 거라고. 그러면 A 합 B는 뭔데? 아, A 더하기 B 빼기 A 교 B. 자, 봐봐. 그러면 어떻게 풀리는지. 일단 전체 통 나열은 6개인데 2개, 3개니까 6팩에 뭐? 3팩, 2팩. 됐지? 중복된 문자가 있으면 문자의 개수로 팩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얘는 YY가 이웃이야. 그러면 얘가 1개가 됐고 하나, 둘, 셋, 넷, 5 됐으니까 5팩에 3팩 됐나요? 맞지? 얘가 하나가 됐잖아. 하나, 둘, 셋, 넷, 5, 5팩. 중복된 문자 3팩 이렇게 붙었다고. 되니? 다시 설명해 줄까? 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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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요거 일렬로 나열하면 7팩에 2팩, 3팩, 2팩입니다. 기억나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하나가 됐기 때문에 Y는 1개인 거야. 됐죠? 그래서 5개 ZZZ 5팩에 3팩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안 됐구나. 집합 A가 이웃하지 말라는 게 A 여집합이야. Y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게 A 여집합으로 본 거야. 그러면 A는 뭔데? Y끼리 이웃한 거야. 오케이? 뒤에 건 신경 안 써도 돼. 집합으로 분해해버렸거든. 뒤에 건 신경 안 써도 돼. 집합으로 분해한 거야, 이거는. 각각 풀면 돼. 이 포제법의 장점은 서로 동시에 신경 쓰면 신경 쓰기가 힘든 거를 분리해버리는 게 장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집합 B는 뭐야? ZZZ가 이웃이야. ZZZ가 한 몸이 된 거지. 그러면 얘가 한 몸이 됐으면 빨간색으로 한 몸이 됐으면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지. 얘는 아니지.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지. 얘는 4팩에 2팩이 되는 거. 그러면 얘는 뭔데? Y끼리 이웃, Z끼리 이웃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돼서 3팩. 됐니? 자, 이게 포제법 풀인데 사실상 포제법 풀이는 고의도 잘 못 쓴다. 오케이? 고의도 잘 못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푸는 풀이를
보여줄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수능 전까지는 이걸 이해해야 돼. 100%. 안 그러면 등급 컷이 요단강을 건너요. 자, 수능이 확률과 통계를 포함시켜 버렸다는 거는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한 문제라도 틀린다면 본인이 원하는 등급에서 무조건 하나씩 내려와. 확률과 통계는 항상 그랬어. 오케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역대 수능 등급 컷 보면 확통 등급 컷이 높은 거야. 미적분이나 기하보다 높았던 거는 기본적으로 확통은 다 맞추고 출발이야. 오케이? 그걸 하려면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 내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돼. 자,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이 두 개면 선배열해서 풀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다. 선배열해서 풀어라. 근데 많은 쪽을 선배열해서 풀면은 정신건강이 어때? 해롭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적은 쪽 얘네들을 선배열을 한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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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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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 친구는 위아래 똑같지? 구조물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2를 먹이겠다. 자, 풀어볼게. 자, y, y를 인접하면 안 되고 z, z, z도 인접하면 안 돼. 그러면 z, z, z 중에서 당연히 z는 하나 이렇게 박아놔야겠지.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z가 두 개 남았는데 두 개의 z가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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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도 되겠다. 그지?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곱하기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느냐 라고 한다면 아마 z가 여기 있을 때 고민이 될 건데 지금 z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z, z 이웃 아니거든. 맞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 맞지? 근데 똑같은 z이기 때문에 p가 아니고 하나, 둘, 세 군데에 3c2가 됩니다. 됐니? 적고 나니까 좀 기분이 쎄하다. 6가지밖에 안 나왔다. 그지? 맞지? 다음 요번에는 ZZZ가 들어가려고 하면 네 군데에 3개가 들어간다. 그지? 4C3 4C3 답 10. 이 답 10이라는 게 뭐를 시사하냐면은 손으로 풀면 하위권 애들도 푼다 이거야. 10개만 적으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보자. 노가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뜰 수 있는 범주인가요? 라고 하면 40가지야. 실제 정해져 있어. 40 내외 정도는 손으로 직접 셀 수 있다는 게 실제 나와 있는 범주거든요. 그러면은 10가지는 이지한 문제야 사실. 이걸 요렇게 풀 필요도 없고 요렇게 풀 필요도 없어.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면은 손으로 적는 거야. 객관식 보기를 봐. 객관식 보기가 10이 안 된다 하면은 이거 못 풀면 이거 대형 사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런 거 판별은 얼마 이하다? 40 밑이다. 40 밑의 수는 직접 손으로 셀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알겠지?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솔루션이야. 두 가지는 메인 솔루션입니다. 다음 자, 포제법 관련된 문제 16번 한번 넘어갈게요. 이 프린터물은 풀이 안 했지. 이거 두 번째 프린터물이지. 맞지? 맞죠? 풀이 천천히 하고 다음 프린터물은 숙제로 넘기면 되겠네. 미리 얘기하는데 다음 프린터물은 겁나 어렵다 얘들아. 오케이? 하루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한 5마리 풀고 딴 숙제하고 5마리 풀고 딴 숙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요. 오케이? 너네 공부하는 습관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하루는 수학하는 날, 하루는 영어 하는 날 이러면 시키더라. 그러면 공부 되겠나? 다 까먹지. 여러분들이 보통 복습 주기가 한 주가 안 돼 얘들아. 학생들은 한 주가 안 돼. 학원 강사들이야 이제 연 단위로 공부를 하거든. 원래 나도 공부하는 시즌이 있어. 1년에 한 3개월 동안은 공부해. 그러면 모의고사 사설 쫙 뽑아가지고 진짜 이만큼씩 풀어. 농담 아니고 프린터물로.
이만큼씩 풀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주기가 있는데 학생들은 쌤이 많이 지켜봤을 때 한 주가 안 돼. 한 3일? 오케이. 3일 이 정도기 때문에 너네가 만약 주말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금요일날 문제 딱 풀려고 펜 잡는 순간 아니면 목요일날 잡는 순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16번 A, B, C, D, E A, C, E, U 또는 B, E, U 자, 무슨 문제입니까? 합집합이죠. 이게 뭐다? 포제법이다. 오케이? 선생님 포제법이 뭐예요? 라고 하면 줄임말이야. 포함 배제의 원리, 합집합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 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 B 요의 B가 우리는 포제법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웃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 A, C가 이웃이고 B, D, E 그러면은 뭐가 되겠니? 3팩 곱하기 두 개 자리 바꿔 곱하기 요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요것도 이웃 이러면은 이제 영몽탱이가 되겠니? A, C, B, E, D 세몽탱이가 됐으니까 얘는 3팩의 자리 바꾸기 2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이지하죠, 그지? 맞지? 이게 어려우면은 좀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요게 조금 쉬우면은 이웃 안함으로 또 풀어보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웃 안함 요사건풀이가 좋아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안 되면 분리해서 아까처럼 두 번째 솔루션 적용하십니다. 다음 5분 남았다, 그지 수업이. 이거 풀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줄게. 챙겨오세요. 뭐 풀지 5분인데 (32번) (37번) 두 마리 풀기에 얘들 모르는 거 처음으로 좀 물어보고 금요일 관리반 시간 때 최대한 정산을 합시다. 거기 놀러가는 친구들은 월수에 오니까 어차피 맞지? 놀러가는 친구들 월수니까 월수에 정리하도록 하고 이번 월수 한가에 애들 진여고 2학년 애들 100반 안 온다 이거. 친구랑 진여고 다 안 온다 하는데 겁나 한가할 거야. 와, 수학여행 간다고 주말 수업을 빼버리네. 와, 깜짝 놀랐네. 그럴 수 있지. 일생에 중요한 거니까. 16개 어떻게 그리냐? 16개 갔냐? 16개. 자, 16개가 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 이런 말이 있다. 서로 다른 16개의 점이라는 말이 있다. 만약에 서로 다른 16개라는 말이 없으면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문제가 될 거야. 자, 지금은 서로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점에 넘버링이 있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모두 있어요. 자, 일단은 16C3 하면 모든 삼각형이 다 나왔다. 하지만 이 삼각형들은 공유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뺄 거야. 어떻게? 한 변만 공유한 친구. 한 변만 공유한 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가락 세지 말고 뒤진다 얘들아. 반대쪽으로 빼는 게 맞겠지. 이렇게 4개 빼면 돼. 되지? 안 되는 거 빼시면 12개. 되지? 근데 인접한 변이 몇 종류 있을 수 있어? 얘가 16개 있을 수 있지. 곱하기 16 해주면 되겠네.
됐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변이 공유된 타입. 두 변이 공유된 타입은 이렇게 생겼겠네. 이 친구는 센터 포지션 기준으로 16개 생기는 거 확인됩니까? 그래서 126 끝났죠? 그렇지. 자, 이거 그림 보면은 같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직각삼각형 개수, 이등변 삼각형 개수, 정삼각형 개수. 알겠지? 그거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름당 세라고 했다. 기억나죠? 지름당 이등변 삼각형 세주시고, 이등변 삼각형 셀 때는 정삼각형을 센다 안 센다? 안 센다. 빼놓고 따로 세야 돼. 중복될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개수 셀 때는 한번 할까? 어차피 3분 남은 거 딴 거 풀지 말고. 이등변 삼각형 개수는 지름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세면 된다고. 됐지? 근데 뒤집은 것까지 해서 몇 개? 14개. 지금 이 14개에는 정삼각형이 있니 없니? 지금은 없다. 지금은 정삼각형 없어. 16이 3으로 안 나누어 떨어지거든. 그래서 정삼각형이 없다. 그러면 지름당 14개니까 지름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8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8 하면 이등변 삼각형. 됐지? 근데 정삼각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 쓸 때 빼놓고 풀어야 된다. 찌마. 하... 36. 7명이 최대 3명까지 탈 수 있는 ABC 택시에 탈 거야. 오케이? 그러면 ABC 택시에 탈 거면은 이 친구를 몇 명으로 쪼개야 되겠니? 3명, 3명, 1명. 그리고 3명, 2명, 2명 나누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조분할 한번 해볼게. 7C3 곱하기 4C3 곱하기 1 잊을게. 200분의 1. 200분의 1은 조의 인원이 같은 조가 2개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눕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동네는 7C3에 4C2 똑같이 200분의 1 붙여주시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개 더 한 다음에 ABC 택시에 태워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택시가 아니지. 서로 다른 택시잖아. 그러면 파이널로 뭐 곱해줘야 되겠어? 3팩토리얼 곱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지. 오케이? 잘못 푸는 친구들 이런 친구 있어. 3개, 3개, 1개 7C3 4C3, 1C1 해놓고 어차피 ABC는 다르니까 이거 2개 구분이 되겠네 하면서 곱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 친구는 틀린다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돼.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분할을 다 해놓고 배치를 해야 돼. 언제까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일 때까지. 이땐 되고 이땐 안 되고의 그 명백한 명분이 쌓이기 전까지는 바로 쑤셔 넣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했고, 자, 한 주간 이제 순열 조합까지 책 밀어주셔야 됩니다. 순열 조합까지. 요번에 어디 가는 친구들은 순열까지만 밀어도 되니까 앞에 고생이 스텝 1, 2 또는 자기가 좀 레벨링이 부족하다 싶은 친구는 단톡방에 RPM 올라가져 있어요. RPM을 풀어오는데 쌤이 솔직한 말로 패드에 풀어왔을 때 성과가 좋은 적이 없었다 사실. 그건 하나 알고 계세요. 오케이? 왜냐면 패드에 풀면 학습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다면은 출력을 해서 하든가 책을 한 번 더 새로 사든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고생했습니다.